가지 않습니다. 이 시각 부동산 헤드라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직 진퇴를 국회 결정에 맡기겠다고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전격 발표함에 따라 경제부문의 컨트롤타워 마비가 현실화됐습니다. 위축 1로의 부동산 시장에 일대 혼란이 가중되면서 분양시장은 불확실성 증대로 소강 국면으로 접어들 전망입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대학생 임대주택인 희망하우징 88시를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형태별 공급 규모는 1명이 거주하는 원룸형 72실, 2명이 공동 거주하는 다가구 주택 16실입니다. 최근 2년간 수요자들에게 분양된 아파트 물량이 100만 가구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국의 전체 재고 아파트의 10분의 1을 웃도는 수치여서 공급 과잉 논란이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내년도 주택시장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113 부동산 대책과 내년 분양시장 잔금 대출 규제 강화, 정치 경제 불확실성 확대 등의 영향 탓입니다. 신규 아파트 1순위 청약 신청을 거주자 우선으로 접수한 뒤 비거주자 접수를 받는 식으로 일정을 분리하는 제도가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통합 접수 탓에 청약 경쟁률이 과도하게 부풀려지면서 시장 과열을 부추기는 폐해를 막으려는 것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공사 중단 방치 건축물 정비사업 2차 선도사업 대상지로 본사업 2곳과 예비사업 2곳 등 4곳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선정 지역은 서울 광진구 공동주택, 충남 계룡시 공동주택, 경기 안산시 복합 판매시설 등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골든타임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직 진퇴 여부를 국회 결정에 모두 맡기겠다라고 전격 발표하면서 사실상 경제부문의 컨트롤타워도 마비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 시장에는 일대 혼란이 가중되면서 분양시장은 벌써 관망세 또는 소강 국면으로 접어든 모습인데요. 앞으로 전문가들은 내년 이후 분양시장 일시적인 침체가 불가피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상황에서 또 부동산 시장 어떤 투자 전략으로 접근해야 하는지 잠시 후에 부동산 이체크 통해서 조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늘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저희 방송 보시다가 궁금한 점 생기시거나 혹은 가지고 계신 부동산 고민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편하게 연락주세요. 서울지역번호 02-797-0300번, 서울지역번호 02-797-0300번으로 연락주시면 전문가의 친절한 상담 도움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부동산 골든타임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부동산 골든타임 함께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매주 목요일마다 또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해결해드리고 부동산 시장 이슈 짚어보는 시간으로 마련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매주 목요일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해결사로 활동해 주실 전문가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토개발연구소의 이윤환 대표 함께하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네. 자, 12월이 됐어요. 자, 이렇게 12월 1일이 됐는데 그 12월을 항상 생각한다면 이제 연말 그리고 뭐 첫눈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낭만과 좀 들뜨는 분위기로 이렇게 가는 것 같은데 왠지 모르게 대외적으로 정치 상황이라든지 경제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암울한 상황이 아닌가 시작이 되는데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이게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친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이 시간은 여러분들의 답답함 또 고민되는 그 시간을 그 상황들을 풀어내는 시간이니까요. 많은 분들 전화 오셔서 그 시간을 그걸 적극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시청자 여러분의 본격적인 고민 상담에 앞서서 먼저 이 부동산 시장의 이슈들도 조금 살펴봐야 또 이 본격적인 이 고민 상담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의 대통령직 진퇴 여부를 국회 결정에 모두 맡기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 부동산 시장도 또 많은 혼란이 가중된 상황인데요. 자, 대표님, 박근혜 대통령께서 만약에 퇴진을 할 경우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변화가 좀 있을까요? 네.
자, 지금 저 무거운 어떤 주제를 들고 제가 나왔어요. 대통령 퇴진 3차 국민 담화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자, 그에 따른 향후 부동산 시장은 어떤 변화로 갈 것이냐라고 이렇게 우리가 감히 예측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이런 정치적인 상황이라든지 경제적인 상황, 그리고 사회적인 모든 상황들이 사실 부동산 시장에 크고 작은 영향을 굉장히 많이 끼치고 있어요. 자, 그 중에서 우선 지금 대통령 퇴진이 즉각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끼치는 것보다는 일단 통상적으로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지지도, 지지율이 높았을 경우에 부동산에 대한 거래량이 굉장히 활발했던 게 나타났었고요. 상대적으로 지지율이 굉장히 낮게 나타났을 때 거래량이 좀 줄어드는 형국인데,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이 뭐 4% 정도라고 하니까 사실 뭐 역대로 가장 낮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 와중에서는 그야말로 거래량이 줄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고요. 경제적인 상황도 그렇습니다. 일단은 경제 성장률이라는 부분으로 따졌을 때 성장률이 높게 나타나는 경우, 또 상대적으로 성장률이 낮게 나타나는 경우에 그야말로 거래량이 굉장히 줄어드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내년에 경제 전망률을 2.6에서 2.8% 정도로 이렇게 지금 예견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어쨌든 간에 계속해서 경제 성장률이 높아지지 않는 상황에서는 거래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으로 나타나는 거고요. 사회적인 측면에서도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뭐 김영란법 통과라든지 이런 부분에 의해서 소비 부진으로 나타나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전체적으로 집값을 떨어뜨리는 그런 영향들이 생겨나는 거고요. 상대적으로는 전세금은 어떻게 될 것이냐. 전세금이 꾸준히 오르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자, 이런 정치, 경제, 사회 여러 가지 측면에 이런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끼친다고 손 치더라도 가장 중요한 팩트, 중요한 요소가 뭐가 있느냐라고 한다면 사실은 금리를 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의 금리 변동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냐 앞으로. 자, 그게 이 대적인 변수하고도 또 맞물려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미국의 트럼프가 이제 당선이 됐어요. 자, 그에 따라서 올 12월 달에 미국이 금리 인상을 선택을 할 것이냐, 동결을 할 것이냐, 그 둘 중에 하나예요. 뭐 금리를 떨어뜨린다는 얘기는 없었고. 그랬을 경우에 어쨌든 미국이 금리를 올리게 된다면 우리는 감히 금리를 떨어뜨리기는 어렵다. 방어금리를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금리를 동결하거나 최소한 올리는 방향을 모색을 할 것이다. 라는 부분이 결국은 부동산 시장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왜? 금리라는 부분은 반비례하는 그 이론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금리가 떨어졌을 경우에는 부동산 시장이 좋아지는 부분이고요. 반대로 금리가 좀 올라가는 추세라면은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아지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시장 변화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조금 안 좋지 않겠느냐. 더불어서 11월 3일 부동산 대책에 의해서라면은 사실 그 이후로부터 지금 11월 내내 부동산 시장 침체를 겪기 시작한 단계로 이렇게 거슬러 올라갔고, 얼마까지 부동산 침체가 이어질 것이냐라는 부분으로 내년 상반기 정도인데, 이게 괜히 2017년 전체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냐, 아니면 또 다른 반전에, 즉 변곡점을 통해서 다시 가격이 올라주는 추세로 갈 것이냐, 이게 조금 키포인트일 것 같고요. 자, 그렇게 되면 어쨌든 전체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대한 변화를 읽어낼 때, 자, 이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시장이 아무리 좋고 나빠도 어떤 것은 가격이 오를 것이고 어떤 것은 가격이 떨어질 것인데, 지금 앞으로의 그 아래 표시된 내용이 어떻게 보면 좀 결론적인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즉, 서울의 재건축 시장, 그리고 지방에 대한 분양 시장, 이런 거는 조금 침체라는 쪽으로 이렇게 가지 않을까 예상을 할 수 있고요. 전세금이 높은 전세 비율이 지금 평균적으로 한 75%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뭐 80% 이상 되는 전세 비율이 높은 금액은 어쩔 수 없이 집을 구매할 수밖에 없는 그 선택으로 돌아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전세금이 오른 금액의 비례해서 매매 금액도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이고요. 또 수익형 부동산 같은 경우도 꾸준히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시장은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안 좋아지지만, 이쪽 서울 재건축 시장이라든지 지방 분양 시장은 조금 관망을 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전세금이 높은 주택, 그리고 수익형 부동산들은
조금 이렇게 서두르는 필요에 따라서는 여러분들이 그런 쪽을 초이스하는 것도 서두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이 한국의 이 정치, 경제, 사회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또 이 대외적인 요소까지 부동산 시장에는 조금 긍정적인 요소로 미칠 만한 것들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추세가 이 상반기까지는 좀 이어질 예정이라는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전세가율이 좀 높은 주택 그리고 수익형 부동산 쪽으로 투자 전략을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슈가 됐던 이 부동산 시장의 흐름들 자세히 살펴봤고요. 지금부터는 여러분의 부동산 관련 고민들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시간으로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방송 함께 하시면서 해결하고 싶은 고민 있으시다면 저희에게 편하게 연락 주세요. 서울지역번호 02-797-0300번, 서울지역번호 02-797-0300번 연락 주시면 전문가의 전화 상담 친절하게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자, 바로 부동산 답이 보인다 시간 첫 번째 시청자분과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고민 좀 가지고 계세요? 예, 서울 송파구 네. 그 잠실 올림픽 아이파크 아파트 일반 분양을 투자 목적으로 받으려고 하는데요. 네. 네? 네, 말씀하세요. 네, 그거 받으면은 그 투자 괜찮은지 그리고 매도는 언제 하는 게 좋을지 궁금해서요. 네, 실거주하시지는 않으면서 그냥 투자 목적으로 매수를 고민하시는 거죠? 네. 네, 잠실의 이 잠실 올림픽 아이파크 투자 목적으로 자 매수해도 괜찮을지 만약에 매수한다면 언제쯤 또 매도를 해야 할지 바로 이 전문가님의 말씀 좀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인사부터 좀 나눠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송파구 네. 풍납동, 즉 서울 그 아산병원 근처에 그 지금 우성 네. 아파트잖아요. 예, 맞아요. 네, 그게 재건축되는 일반 분양을 받아도 되냐 안 되느냐는 네. 관건은 그걸 것 같아요. 분양 금액이 싸면 받아도 되고 분양 금액이 너무 비싸면은 조금 사는 걸 좀 고려를 해봐야 되겠죠. 네.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습니다. 일단 기초적인 부분부터 생각을 해본다면 이쪽 그 송파에 차지하고 있는 앞으로의 그 재건축 어떤 각 단위별로 이렇게 분석을 해봤을 경우에 네. 여기는 지금 5주구라고 해요. 5주구. 자, 1주구는 어디냐면 잠실 5단지가 되고요. 이게 1주구입니다. 자, 그리고 장미 아파트 여기가 2주가 되고요. 여기 미성 아파트 여기가 3주구. 그리고 진주 아파트 이게 4주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우성 아파트가 5주가 됩니다. 자, 이런 거를 제가 굳이 왜 거론하냐 하면은 자, 지금 이제 가장 분양 열기가 이제 뜨거운 곳 하면은 이제 뭐 개포동이라든지 아니면은 반포동을 들 수가 있는데 그쪽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1주구, 3주구, 4주구 뭐 이런 식으로 좀 단위 블럭당 이렇게 재건축에 어떤 예정되는 부분 때문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잠실도 마찬가지 전체적으로 이런 1, 2, 3, 4, 5주구에 그 재건축이 예정돼 있는 상태에서 투자 겸 거주 겸 이런 관심들이 쏠려 있기 때문에 사실 향후의 전망은 괜찮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 상태에서 출발했는데 일단은 지금 봐두신 게 지금 일반 분양 금액이 대체적으로 얼마 정도로 나와 있죠?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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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네, 평당 2,600이요. 얼마요? 평당 2,600. 평당 2,600만 원. 네. 자, 그러면 대략 한 뭐 8억대 정도 될 것 같아요. 30평대를 기준으로 네, 하면. 맞아요. 네. 그죠? 자, 그러면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실 분양받아도 괜찮은 금액 같아요. 네. 자, 왜냐하면 일단 그 근처에 있는 아파트 단지 중에서 예전에 그 시형 아파트가 재건축된 잠실 파크리오가 들 수가 있잖아요. 네. 물론 이제 워낙 단지 수도 세대 수도 많고요. 또 여러 가지 여건상 굉장히 조금 분위기는 좋은데 일단 1차적으로 잠시는 1, 2, 3, 4단지가 주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지금 금액이 뭐 대략 한 30평대를 기준으로 한다면 뭐 10억에서 12억까지 지금 가고 있다. 통상적으로 한 11억 선에 이렇게 가고 있고요. 지금 파크리오 같은 경우가 한 9억 선으로 가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거는 세대수로 따진다면 잠실 파크리오에 비하면 훨씬 적습니다. 지금 한 700세대 정도가 되거든요.
네. 파크리오 자체가 한 6천 세대 정도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비하면 작은 듯 하나 장점으로 따진다면 일단 그래도 신축이 아니겠느냐라는 장점이 있고요. 네. 지금 이 근처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의 가장 키포인트는 이게 교육 환경이에요. 네. 자, 그래서 교육 환경이라고 한다면 바로 옆에 뭐 초중 고등학교가 근처에서 굉장히 좀 괜찮은 학군으로 배치돼 있는 부분이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이렇게 아산병원이라든지 이런 의료시설이 있으면 노인들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입주를 이제 선호하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올림픽 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최근거리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장점이 많아요. 딱 한 가지 지금 이제 8호선 지하철역하고 역사권하고는 그리 가깝지는 않은 약간의 단점은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장점 우선 신축이다. 그리고 교육이 괜찮다. 또 병원 근처다. 공원 근처다. 여러 가지 장점이 결국은 좀 작은 교통에 대한 단점을 좀 커버할 수 있지 않겠느냐. 즉 이건 8억대로 산다고 하더라도 9억대로 뛰어올 수 있는 금액성으로는 충분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일단은 분양을 받는 쪽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언제 팔아요? 파는 거는 네. 신축의 이미지라는 거는 사실은 대체적으로는 한 5년 됐을 때가 가장 피크예요. 아, 자, 근데 이제 잠실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들이 여기처럼 아까 그 재건축 예정된 곳들이 1, 2, 3, 4주구들이 예정이 돼 있잖아요. 네. 그랬을 때 이런 그 새 아파트가 들어서면요, 나도 덩달아서도 관심을 더 받게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바로 팔 필요는 없다라고 보이고요. 네. 네. 이쪽 같은 경우는 뭐 여러 호재죠. 또 9호선의 연장 계획도 있고 또 복합 교류단지인 삼성동하고 잠실의 어떤 그 마이스 산업에 대한 개발 계획, 그리고 당장 제1롯데월드에 대한 준공, 이런 것들이 다 호재로 작용이 되기 때문에 급하게 파실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5년까지 추이를 좀 지켜보다가 그 안에 좀 과하게 시장도 너무 과하게 그 열기가 좀 치솟아 올라 있고 또 분위기가 너무 뜨겁다. 이 정도 금액이면 더 올라가긴 좀 어렵겠다라고 했을 때는 그때 한번 매도 타임을 잡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분양을 잘 받으시고 좀 여유 있게 5년 동안까지는 가시는 게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네.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너무 감사해요. 네, 시청자님, 이 주변 잠실 아파트 시세를 살펴봤을 때, 그리고 주변의 학군과 이 녹지 등의 생활 편의성까지 살펴봤을 때, 이 지금 현재 분양가로도 충분히 투자 가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매도 시점은 약 5년 정도는 천천히 지켜보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좋은 선택하시기 바랄게요. 네, 오늘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전화 상담 문의 주고 계십니다.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에게 연락 주세요. 서울지역번호 02-797-0300번, 서울지역번호 02-797-0300번 활짝 열려 있습니다. 자, 바로 두 번째 시청자님과 또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어느 지역 부동산 좀 고민이 있으신가요? 예, 용산구 서부 이촌동 네. 북한강 성원아파트 네. 보유하고 있는데요. 네. 여기 국제업무지구가 들어선다는 말도 있고 안 들어선다는 말도 있고 이래서 이거를 보유를 해야 할지 앞으로 어떻게 전망이 궁금하고요. 네. 제가 돈이 한 3억 정도가 있는데 네. 맨 이쪽에다 맨 뭐 대림 아파트나 뭐 시범 아파트나 뭐 1구역이나 이렇게 재개발한다 그래서 이렇게 좀 투자를 하고 싶은데 해도 되는지 그게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현재 보유하고 계시는 이 북한산 성원 아파트는 거주를 실제 하고 계신 건가요? 아니 거주 안 하고 세 주고 있어요. 네. 둘째. 지금 임대를 놓으신 서부 이촌동의 아파트, 과연 앞으로의 전망은 어떨지, 또 이 3억 정도의 여유 자금으로 이 주변의 재개발 지역에 투자를 해도 좋을지 바로 전문가님 의견 여쭤보겠습니다. 바로 인사부터 나눠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이제 그 용산으로 넘어가 보죠. 자, 용산 서부 이촌동에 예. 그 북한산 성원 아파트를 갖고 계신데 예. 이거 언제 사셨어요? 작년 아니 올 7월 달에 샀어요. 올 7월에요. 예. 자, 일단 이것도 투자 목적이신 거죠? 지금 거주를 하고 계신 건가요? 아니요. 전세 주고 있어요. 전세 주고 계세요? 예. 자, 이쪽이 그 북한산 성원 아파트가 그야말로 용산 국제 업무 지구가 된다 아닌다에 따라서 희비가 엇갈리는
이제 그런 상황에 그래도 용산 국제업무지가 되기만 된다면 앞으로도 가격은 더 뛸 것이다라는 기대를 안고 지금 구입을 하셨어요. 네. 근데 여기가 지금 단일 평형이잖아요. 예. 예, 27평인가요? 단일 평형으로 돼 있고. 27평이요. 예. 자, 그리고 가격은 대략적으로 한 6억대 후반으로 알고 있어요. 예, 6억대 후반에서 7억 초반 것 같은데. 자, 근데 전세는 좀 높지는 않죠? 예, 전세가 50%밖에 안 돼요. 그렇죠. 자, 지금 전세 비율이라는 거는요. 예. 통상적으로는 이렇게 한 75%입니다. 사실 뭐 네. 7억이다라고 한다면은 뭐 5억대라든지 이 정도가 사실은 맞는 전세 금액인데 전세 비율을 생각하면 좀 3억 후반대나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사실 그냥 일반적인 주택에 비해서는 사실은 어느 정도 프리미엄이 좀 붙은 금액이 아니겠느냐 생각을 해요. 예. 자, 일단은 기초적으로 이 그 서부 이촌동하고요, 동부 이촌동 이쪽하고는 조금 이렇게 괴리가 있어요. 동부 이촌동 같은 경우는 조금 부촌이라는 그 어떤 이미지라는 게 있고요. 예. 사실 서부 이촌동 같은 경우는 부촌의 이미지가 아니었었습니다. 예. 자, 근데 용산 국제업무지구가 들어서게 될 경우에 이 아파트가 다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거를 이제 그 보상을 굉장히 높게 책정을 해서 이렇게 해주는 쪽으로 이렇게 가다가 예. 그게 이제 무산이 되는 쪽으로 지금 기울어져 있어요. 어떤 각도에서든 개발을 다시 하려고는 하는데 지금 여기에 얽힌 비리도 많고 해가지고 그걸 파헤쳐 나가는 데 있어서 시간이 앞으로도 꽤 걸리지 않겠느냐. 네. 자, 라는 생각이고 또 박원순 서울시장도 어느 해법을 내놓으려고는 했는데 그게 이제 쉽지는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박원순 서울시장 임기가 2018년 6월 말이거든요. 자, 그때까지 어느 움직임이 뚜렷하게 있을 거냐라고 한다면 특별하게는 없을 것이다라고 보입니다. 네. 자, 어쨌든 여기 같은 경우는 이왕 투자를 하셨으니 저는 이렇게 네. 생각해 보고 싶어요. 자, 실질 투자도 있고 바람 투자라는 게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이런 곳 같은 경우는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세 비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신 분들이 사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뭔가 될 거라는 기대에 의해서 투자자들이 이렇게 마구 이렇게 유입이 됐을 때 그때 가격이 좀 이렇게 올라서는 경우가 생길 거란 말이에요. 예. 그때를 기회 삼아서 사실은 나오는 게 좋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네. 궁극적으로 지금 용산국제업무지구를 개발을 계획을 세우면서 여기 있는 그 아파트들이 지금 한강변이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높게 졌습니다. 예. 자, 이런 부분을 다 흡수하면서 하려고 한다면은 사실 여기에 대한 보상 금액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예. 자, 그랬을 경우라면은 최소한 이걸 빼놓고 개발을 해야 되겠다라고 기울어질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네. 물론 이제 용산국제업무지구에 되면은 여기도 같이 동반 상승하는 맞습니다만은 여길 그만큼 실질적으로 내가 구매력이 없는 상태에서 기다려야 된다 그러면 요게 실질적으로 개발되는 시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네. 그동안 들고 남이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막 그럴 것 같으면은 우선 지금 이런 분위기가 어느 정도 바람에 의해서 조금 올라서 줬을 때 그때를 한번 기회 삼아서 매도를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삼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여기 뭐 대림이라든지 뭐 재건축이라든지 이런 아파트들을 또 이제 구입을 하시려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네. 자, 일단 재개발이라든지요, 재건축, 이런 부분들은 사실 좀 공부가 돼야 됩니다. 예. 예전처럼 막연하게 사시는 게 아니라요. 재건축은 지금 현재 시세가 맞느냐, 앞으로 개발이 됐을 때가 제가 무상 지분을 몇 평을 받느냐,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좀 공부가 된 상태에서 그 금액이 맞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올라갈 수 있을지 없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고요. 네. 재개발 같은 경우도 사업 진행 속도가 어떻게 얼마나 돼 있느냐, 얼마나 빨리 갈 것이냐, 또 향후에 비례율이라는 부분들이 있어요. 비례율은 몇 %로 해서 내 평가 금액이 얼마로 나올 건데 비례율 조정은 안 될 거죠. 여러 가지 변수들이 생길 거거든요. 예. 자, 그래서 지금 3억을 갖고 재개발, 재건축 이렇게 하시기에는 우선 지금 부동산 시장도 약간 이렇게 침체 국면으로 들어섰기 때문에 조금 공부할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예. 좀 공부가 되신 후에 좀 이렇게 어느 정도 뭐 예를 들어 대림이다 어디다 해서 딱딱 집어서 대지분하고 평가를 해서 금액이 좀
맞다 싶으면은 투자를 당연히 해도 되겠죠. 그 시점이 굉장히 좀 중요할 것이고. 그래서 우선 지금 아까 두 가지 질문이잖아요. 현재 예. 성원 아파트는 앞으로 전망이 어떠느냐? 전망이 그다지 썩 밝지만은 않지만 그래도 좋은 기회가 생기면 한번 매도를 하자라고 이렇게 권유를 네. 드렸고요. 예. 이런 3억 갖고 근처에 뭐 재건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투자를 한다라고 한다면 조금 공부를 하고 이렇게 투자를 임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 부분을 공부를 하려면요. 지금 세미나를 계속 매주 한 번씩 하거든요. 예. 거기에 꼭 참석을 하셔서 좀 예. 궁금한 거 있으면 조금 하나씩 숙제를 풀어가면서 접근을 하시게 되면 아마 좋은 투자를 하실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정리를 감사합니다. 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무엇보다 시청자님 앞으로 이 서울의 이 재건축 시장의 열기가 조금 수그러들었죠. 이런 전망이 조금 지속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재건축 시장에 접근하시는 거는 조금 조심스러운 접근을 하셔야 한다라는 조언을 주셨습니다. 꼭 참고하셔서 좋은 판단하시기 바라고요. 예. 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 다음 시청자분 연결해서 말씀 나눠볼 텐데요. 나도 고민 이런 해결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저희에게 편하게 연락 주세요. 서울지역번호 02-797-0300번으로 연락 주시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 바로 세 번째 시청자님과 말씀 나눠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고민 좀 가지고 계셔서 연락 주셨나요? 예, 저는 서대문구 부가연동에 아파트를 34평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네. 대림 2편 한 세상. 네. 그런데 그거를 매도 시점이 언제쯤인지 알고 싶어서요. 네, 서대문구 북아현동에 이 34평형 대림 2편한 세상 보유하고 계십니다. 과연 언제쯤 매도를 해야 될지 바로 전문가님 의견 들어볼게요. 자, 대표님 네. 인사부터 나눠보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지금 서대문구 북아현동의 대림 2편한 세상이라고 네. 말씀하셨죠. 지금 말씀하신 게 1-3구역 2편한 세상 신촌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네네. 네. 자, 지금 일단은 어떻게 이제 원조합원이셨나요? 아니면 일반 분양을 예, 받으셨나요? 원조합원이었어요. 자, 일단 축하드려요. 예, 네,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가격이 지금 올랐죠. 네네네. 네. 자, 일단 입주는 내년 초에 할 예정인데 네네. 분위기가 예상하는 것보다 굉장히 지금 좋습니다. 네네. 자, 그런 상태에서 지금 가격이 좀 오르는 요인으로 따진다면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위치 자체가 이렇게 아현역하고 이대역 사이에 이렇게 배치돼 있잖아요. 네네네. 자, 원래 여기는 이제 서대문구 아현동이고요. 아래쪽은 이제 마포구입니다. 네네. 자, 근데 이 서대문과 마포 전체적으로 일대 변화가 지금 크게 일어나고 있어요. 뭐냐면 원래 전체적으로 마포라든지 이 서대문 지역에 대한 주거에 대한 어떤 수준은 사실은 높지는 않아요. 예전으로 따진다면. 네네. 근데 이 공덕에서부터요, 애호계 이런 쪽에 있는 아파트 단지들이 군데군데 이렇게 재개발이 되면서 또 아현 3구역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 그리고 4구역인 공덕 자이 이런 것들이 이제 새 아파트로 들어서면서 일대 근처에 있는 새 아파트에 대한 대단지 아파트가 만들어지면서 근처의 분위기가 너무 좋아진 거예요. 더군다나 아래쪽에 있는 용강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새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전체적으로 마포에 있는 새 아파트 단지들이 가격이 굉장히 많이 뛰었습니다. 네네. 자, 그런 상태에서 서대문도 또 한몫을 하는 게 지금 서대문역에서 독립문역 사이에 돈의문 뉴타운 있죠. 교남 뉴타운이라고도 하죠. 네네. 자, 그쪽에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 곧 입주를 하게 될 텐데 경희궁 자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30평대 기준이요. 거의 뭐 10억 이상 상회를 하고 있어요. 금액이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뛰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쪽 마포구 일대 아파트 단지들이 거의 8억대를 하는데 8억이 최고 꼭지점일 것 같으면은 이게 더 오를 값어치는 없을 것 같은데 공교롭게 이 서대문 근처에 있는 경희궁 자이가 지금 분위기를 주도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힘을 입어서 지금 북아현 1-3구역에 이런 이대역이라든지 아현역 또 역하고도 근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거 환경이 전체적으로 다 좋아진 상황 속에서라면
충분히 가격이 조금 더 올라가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여기는 전세 수요자가 끊이지 않고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네. 자, 왜냐하면 이 종로 중구에 대한 그 업무 지역, 그 여의도라는 업무 지역에서 살펴본다면 사실 그닥 이렇게 그 좋은 곳으로 가기는 이쪽 일대 사이에 있는 여기 있는 아파트 단지가 강세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이쪽 아파트 단지들은 사실은 조금 이렇게 굉장히 인기가 좋을 수밖에 없어요. 물론 단점적인 부분들은 있습니다. 뭐냐면 너무 많이 지어댄다. 그렇거든요. 자, 네, 그런 네. 부분 속에서도 네. 그래도 여기가 역할을 해낼 수 있는 거는 역하고도 가깝고요. 또 뭐 안산이라든지 이런 어떤 그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전세 수요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꾸준히 높은 전세금이라도 여기를 거주하려는 그런 성향이 높기 때문에 전세금이 즉 매매금을 밀어 올려줄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조성이 되니까요. 일단 제 생각에서는 그냥 입주 단계에서 내년 초쯤에서 매도를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내가 입주할 거 아니라면은 전세를 놓고 좀 한 2년 정도는 기다려보는 게 낫지 않겠나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분 매도 좋게 좀 시점은 몇 년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몇 년 정도 기다려야 될까요? 항상 2년 여보세요? 터울로 기다리는 거거든요. 네.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때 드렸지만 신축의 네. 이미지는 항상 5년입니다. 네. 5년이 가장 피크인데 그 네네. 사이에 2년 터울로 가면서 시장도 바라보고 그게 가격이 이쯤 되면은 뭐 더 오르기는 너무 어렵겠다. 예를 들어 9억 선으로 갔다. 자, 네네. 이쯤에서 이게 또 10억으로 갈까? 이런 이제 의문점이 생긴다 그러면은 전세금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차익이기 때문에 그 투자금을 또 돌려서 다른 쪽으로 투자해보는 것도 좀 방법이 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네. 매매금 9억이 넘어갔을 경우라면은 비과세를 갖춘다고 하더라도 세금은 내야 되는 거거든요. 9억까지만 이제 비과세를 통해서 이렇게 세금을 한 푼도 안 낼 수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네. 측면을 생각한다면 지금 일단 좀 더 보유하되 5년까지는 넉넉하게 가져가되 2년 터울로 그 전에 매도 타임은 잡아보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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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네, 이 주변 감사합니다. 주거 환경이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고 아파트 시세들도 상승 추세입니다. 또 전세 가격도 계속 높게 형성되기 때문에 이 입주 기간까지 우선 가져가시고 또 점세 임대 기간인 2년씩 그 텀마다 상승 여력을 조금 더 확인해 보셔야 한다라는 조언 드렸습니다. 꼭 좋은 판단하시기 바랄게요. 오늘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많은 시청자분들의 고민 상담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늘 방송 시간은 조금 아쉽습니다. 이 전화 상담만으로 조금 부족하다. 자, 전문가 직접 말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자, 그런 분들 위해서 우리 이윤환 대표님께서 또 세미나 준비하고 계신다고 하거든요. 대표님 세미나 소개 자세하게 해주실까요? 네. 자, 일단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많은 시청 그리고 상담 신청을 통해서 얻어내는 효과는 내 거는 해결이 돼요. 그리고 그런 질문이 내 주위에 대한 질문이다라고 하면 관심도 가져지고 그거 좀 알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세미나라는 부분은 그런 것 같아요. 이런 작은 그 질문을 통해서 다 귀합을 한다고 해도 못 얻어내는 건 뭐냐면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아까 이제 초기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퇴진과 맞물려서 여러 가지를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게 이제 기초일 것 같고, 또 시장 안에서도 어떤 부동산이 조금 앞으로 전망이 있을 수 있느냐, 그래서 따라서 종목이라든지 또 지역이라든지 이런 분석들을 조금 해 나간다면은 조금 앞으로 시장이 변화가 있다고 손치더라도 알찬 부동산을 잘 투자해서 여러분들이 뭐 은행 금리라든지 주식보다도 훨씬 잘할 수 있는 그 부동산 투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효과를 좀 잘 거둔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세미나라는 게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뭐 어디 가서 상점을 하나 들르거나 이렇게 가다 보면은 내가 요 상품을 의류점을 간다든지 아니면은 뭐 식당을 간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여러분이 백화점을 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백화점 안에 뭐 쇼핑할 수 있는 공간, 내가 먹을 수 있는 공간, 누릴 수 있는 공간들이 다 있죠. 마찬가지 세미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백화점에 왔다라는 생각으로 한번 오시게 된다면요, 시장의 변화도 읽어보시고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조목조목 얻어낼 수 있는 시간이 아닐까 생각이 되니까요. 날짜 잘 참고하셔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내 시간으로 활용하는 그런 식으로 신청을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바로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12월 3일. 자, 시간 되시는 분들 많이 참여하시면 좋을 텐데요. 서울 지역 번호 02-797-0300번으로 예약 문의 주셔야 하니까요. 꼭 전화 주시고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미나 참여가 아니더라도 고민 해결하고 싶다 하신다면 서울 지역 번호 02-797-0300 전화 상담도 가능합니다.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자, 저는 잠시 후에 여러분의 또 다른 고민들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잠시만요.